네, 베가스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베가스 프로 17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이전에 혹시 마지막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열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새 프로젝트를 열고 싶으시면 맨 위에 파일, 여기 보이시죠? 파일. 자, 왼쪽 상단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죠. 요거, 이게 새 민 프로젝트 창입니다. 요거 클릭하셔도 깨끗한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을 찍으셔도 되고요. 주변을 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컴퓨터에 저장해 있는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누르시고요. 자, 저는 이게 산책을 하면서 찍은 건데요. 이게 밤에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자,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열립니다. 자, 프로젝트 미디어 설정을 이 미디어에 맞추겠습니까? 이해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영상이 두 개가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여기 영상에 미리 보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해볼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이 미디어 생성기에 타이틀 앤 자막을 통해서 액션이 있는 자막을 넣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이전 강의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자막을 넣는 2단계, 여기 보시면 프로타입 타이틀러라는 게 있죠. 자, 이 자막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능 자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능 자막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 네 가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예능 자막을 미리 다운받아 두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비디오 트랙을 삽입을 해주시고요. 자, 트랙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비디오 트랙 삽입하면 이렇게 새로운 트랙이 생기죠. 자, 이 위에 여러분들 타이틀 앤 자막 요거를 가져다 놓은 것을 이렇게 해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과정이 모르신다 생각하시면 지금 4강인데요. 3강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삭제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프로타입 타이틀러에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걸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요. 저는 요걸 한번 끌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오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기고요. 편집바를 갖다가 여기 지금 편집바거든요. 아래에 있는 거 요거를, 자, 요 글씨가 이렇게 타임라인에 있는 글씨 위에다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창에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대각선을 이렇게 좀 크게 넓게 당겨줍니다. 이게 전체 보이게끔. 그러면 여기 자막을 수정하고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창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게 글씨인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자, 바깥쪽 테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보기에 있는 요 바깥창 테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글씨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으로 잡아서 누른 상태로 잡아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텍스트 수정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모양도 좀 다릅니다. 글자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모양 툴도 좀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더블 클릭, 요 위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한글로 바꿔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글씨체를 수정하려면 마우스 전체로 글씨체를 전체를 수정할 건지, 뭐 요 두 글자만 수정할 건지 이렇게 드래그, 원하는 글자 수만큼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텍스트, 스타일, 오픈 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앞쪽에 텍스트에 보시면 폰트 패밀리라고 있죠. 요게 이제 글씨체입니다. 글씨체 보시면 바뀌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이렇게 갖다 대도 바뀝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를 다 바꾸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전체를 다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글씨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글씨체가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전에 네이버 글꼴 폰트를 다운받긴 했지만 아직 좀 저랑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으실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폰트를 추가로 다운받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자막을 또 다운받아 활용하는 법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글씨를 수정하는 방법은 폰트 패밀리, 텍스트의 폰트 패밀리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흔히들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 도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크기 같은 경우도 글씨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폰트 사이즈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글씨 전체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나는 가나 요 글자 두 개만 키우고 싶다면 글자 두 개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요거만 글자를 키우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폰트 스타일은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기울기거든요. 이렇게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되고요. 폰트의 굵기입니다. 폰트 웨이트 맨 아래쪽이 가장 굵은 거고요. 자, 이게 노멀이 일반적인 거고요. 자, C는 얇은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체에 따라서 이게 좀 잘 안되는 것도 있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노멀로 해놓을게요. 자, 아래쪽은 뭐냐면 이렇게 기울기 좌로 기울일 거냐 우로 기울일 거냐 기울기의 정도 방향 위치를 조절하는 거고요. 자, 이 아래 있는 거는 뭐냐면 글자의 줄 간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이 글 전체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 중앙 이런 거 해보시면 알아요. 자, 어디에 놓을 것인지 두 번째 줄을 첫 번째 줄 기준으로 어디에 놓을 것인지 하는 거고요. 자, 요 아래는 보시면 이렇게 줄 간의 간격, 이렇게 이건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자, 줄 간의 이동 간격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텍스트 옆에 스타일이라고 있죠. 스타일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글씨체의 색깔입니다. 색깔 역시도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색깔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물론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색깔을 입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글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나는 노란색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다라는 내가 또 다른 색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글자 색을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자, 테두리. 자, 가나의 테두리만 나는 지금 현재 회색이 있는데 요게 테두리의 굵기입니다. 자, 굵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나는 테두리 색상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글자 색을 테두리 색깔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글자 색과 테두리의 굵기 되겠습니다. 글씨 전체를 이렇게 일괄해 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전체를 이렇게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굵기와 테두리 색깔, 요거는 글씨의 색깔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 거는 뭐냐면 언더, 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를 안쪽으로까지 파고 들어가서 더 굵게 할 것이냐 바깥으로 테두리만 설정할 것이냐 그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바깥으로만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오버를 누르시게 되면 자, 안쪽에 글씨까지 줄여가면서 테두리를 더 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안쪽으로까지 테두리를 이렇게 굵게 만들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굵게 테두리를 만들고 싶으시면 자, 오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언더, 요거는 바깥쪽으로만 테두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뒤에 배경, 요렇게 자, 글자 뒤에 배경색을 넣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글자 배경 뒤에 색상 넣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글자 배경을 투명하게 할 거냐 반투명하게 할 것이냐, 자, 요겁니다. 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안 하실 거면 체크 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체크를 해보면 색상 지정하시고 요거를 굵기를 굵게 해보시면 가운데 선이 생기죠. 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아래는 뭐냐면 언더라인, 아래쪽 라인이죠. 자, 글씨체가 좀 굵어서 그런데 아래쪽이 라인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타일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자, 오픈 타입은 저도 사용을 잘 안해서 정확한 기능들을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별 쓰일 일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우리가 일일이 글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글씨 전체를 지금 현재 이동은 안되죠.
이동을 시키려면 ESC 키를 누르시거나 그래서 전체를 잡을 수 있도록 혹은 혹은 위에 보시면 요 글씨 탭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잡힙니다. 전체를 잡아주는 창이 이제 생기죠. 이럴 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글씨를 수정하고 싶으면 글씨 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만 글씨체와 색상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를 또 다시 이동을 하실 때는 ESC 키를 누르시거나 위에 요거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동 느리고 줄이고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까와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왼쪽 편에 요 수정 탭이 좀 달라졌습니다. 트랜스폼, 이펙트, 레이아웃 이렇게 뜨잖아요. 그 전에는 뭐가 떴느냐 하면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텍스트 스타일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자,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ESC나 상단에 눌러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지정해 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리던데 요거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탭과 창이 바뀐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하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 이 트랜스폼의 지금 액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움직여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조금 줄여서 가운데로 놓을게요. 자, 전체적인 위치를 이렇게 좀 옮겨 놓고 싶을 때는 바탕 화면에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 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마우스를 위로 밀고 당기고 해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내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잡아서 옮겨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전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시면 회전이 지금 위에를 잡고 움직이는 모양새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근데 보시면 자세히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있고 동그란 서클이 보이죠. 얘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좀 갖다 놓으십시오. 이게 회전을 할 때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가운데 놨다고 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렇게. 자, 원의 중심축을 이쪽으로 내가 가져 놓겠습니다. 맨 끝으로. 그러면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축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원이 보여지는데 이 원의 면을, 동그라미 면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Y 좌표, 이건 X 좌표, Y 좌표인데 위치 조절입니다. 위로 아래로. 뭐 큰 의미는 없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시간 타임에 따라 좀 액션을 주고 싶다, 천천히 옮기고 싶다 하면 여기 보시면 중앙 회전, 요 앞에 보면 골뱅이 같이 생긴 거 있죠. 자, 이게 토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제 활성화 창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바도 안에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위치에서 나는 이쪽으로 옮기겠다. 지금 여기에 X 좌표를 제가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토글 오토매틱. 자, 토글 오토메이션을 X 좌표를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를 시작점이 여기인데요. 자, 이 정도 내가 2초 위치에서는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 하면, 자, 새로운 점이 하나 생기면서 이런 모양이 되죠. 보게 되면 이게 플레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부터 플레이, 이거는 현 위치부터 플레이, 일시정지, 자, 멈춤인데요. 맨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아래 타임라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하면서 시간 타임에 따라 이동을 하는 걸 만들고 싶으실 때는 요 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 자, Y도 한번 해볼까요? Y. 자, Y도 클릭을 하니까 마찬가지 타임라인이 생기죠. Y는 아래 위잖아요. 내가 한 3초쯤에 이게 2초거든요. 이게 3초, 4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시작부터 3초 사이에는 내가 위로 조금 올리고 싶다 하시면
자, 처음부터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게 클릭. 자, 이렇게 3초 사이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골뱅이 토글 오토메이션 요걸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이 나타나면서 내가 원하는 XY 좌표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클릭을 하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 액션이 생긴다는 거 요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위치에서 그냥 고정시키고 싶다면 요걸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하는 위치에 그냥 가져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스케일 X 좌표를 크게 자, 저는 컨트롤 Z에서 다시 이전 상태 하겠습니다. 자, Y 좌표 크게, Y축으로 크게, 글씨의 크기가 스케일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우스를 가지고 스케일 X 좌표를 늘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잡아도 지금 대각선으로 같은 비율로 커지고 작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요거는 같은 비율이 아니라 비율이 무시된 채 XY가 크고 작아졌잖아요. 자, 그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려면 요 위에 체크된 거 있잖아요. 마우스로 스케일을 X, Y 좌표 그 비율을 무시한 채 크고 줄이기를 하겠다 하면 요거 체크된 거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비율이 무시된 채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까 요 스케일 X, Y 좌표 비율을 무시한 채 크게 해주는 방식으로 마우스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율대로만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으면 체크가 된 상태로 이렇게 크기 줄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좌우로 하더라도 같은 비율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체크는 비율대로 할 것이냐 혹은 비율 무시된 채 좌우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 체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펙트. 자, 첫 번째 거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펙트는 뭐냐면 자, 그라덴트 필이라는 건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제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색상은 무시가 됩니다. 아까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색상 같은 걸 지정을 해줬잖아요. 여기 보면 스타일에 색상을 지정해 줬는데 다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되고 자, 다시 ESC 눌러서 잡아주면 이펙트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라데이션의 효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보이죠. 여기 선이. 자, 자세히 가운데 보시면 요 선이 보입니다. 요 선을 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는데 자, 좌우로 지금 한쪽은 흰색이고요. 한쪽은 주황색이잖아요. 흰색과 주황색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흰색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가면 주황색이 많아지고 자, 그리고 요걸 아래다 놓고 얘를 위에다 놓으면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줄일수록 흰색이 많아지고 밑에 점을 위로 가져갈수록 주황색이 많아지고 범위가 요건 한번 해보시면 또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또 조절을 또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점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제가 여기는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색상 원하는 색상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파란색을 넣고 싶다면 가운데 파란색이 들어가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끝에는 흰색이고요. 가운데는 하늘색. 자, 오른쪽은 주황색입니다. 지금은 언밸런스한 색상인데요. 이렇게 여러 색상을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블 클릭해서 나는 여기다가 자, 초록색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시면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색상이 좀 잘 안 보이는데 파란 색상의 비율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초록 색상의 비율을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지금 초록색이 좀 더 많이 나오죠. 자, 파란색을 좀 더 많이 두고 싶다면 파란색 비율을 이렇게 좀 더 가운데로 넣으시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점 하나를 더 찍고 저는 흰색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 그러면 흰색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색상이 전혀 대비되는 색으로 지금 해놓으니까 언밸런스한데 저 지워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점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 하면 다 없어집니다. 자, 요게 눌러보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흰색을 이렇게 좀 더 쭉 옮겨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옮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흰색의 비율을 좀 늘려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점을 찍어서 요 색상의 변화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라데이션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중간에 노란색을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중간에 노란색이 기입이 됐죠. 테두리가 너무 굵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테두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ESC 눌러서 자, 노란색과 자, 흰색의 범위를 넓으시고 보시면 흰색의 범위가 넓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하시고 싶으면 뭐 대각선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색상을 넣어 주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안 하실 거면 체크 해제해 주시면 기존의 색상대로 바뀝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ESC나 위쪽 상단에 있는 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잡아지고 또 아까 저희가 편집하고자 하는 원래 창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아래는 효과입니다. 효과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요 세모난 거 있죠. 세모난 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얼마를 줄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가우시안입니다. 흐릿흐릿하게 할 것이냐 진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겁니다. 요거는 좌우로 흐릿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래 위로 흐릿하게 하는 겁니다. 아래 위로. 자, 요런 효과를 넣으시려면 넣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옆에 골뱅이 같은 거 톡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흐릿흐릿하지 않지만 나는 2초쯤에 다 점차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게 되면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자, 처음부터 플레이 해볼게요. 점차 흐릿해지죠. 이렇게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으시면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글로우 보겠습니다. 글로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요 세모난 창 열어보겠습니다. 글자 색상이 바깥으로 부옇게 번지는 효과를 내는 거라는 거 글로우입니다. 자, 아래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될 효과인데요. 자, 클릭을 하시고 세모난 거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그림자가 하나 생겼죠. 연한데 요거를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 수치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2로 전환 해보겠습니다. 2 자, 그림자가 나타나게 됐죠. 너무 작나요? 좀 5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점차 굵어지죠. 이렇게 그림자 색상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흰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자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을 넣으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점차 그림자를 굵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위치에서 나는 조금 더 굵게 해주겠다 하시면 처음부터 점차 굵어지죠. 다시 점차 굵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좀 주고 싶으면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 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림자 효과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빼시려면 체크 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이제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인데요. 요거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거는 뭐 많이 쓰일 일은 없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뭐 크게 쓸 일은 많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디오 미디어 생성기 프로타입 타이틀러에 대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다운받아 놓은 자, 이 효과들 글씨체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위에다가 편집바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요 위에 지금 편집하고자 하는 글씨 위에 나타나게 해야 요 미리 보기 창 위에 보여지게 되니까 보면서 편집을 하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자, 좀 넓혀서 요거는 줄이겠습니다. 마우스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예쁜 글씨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여러가지 글씨체들이 다 각기 다른 색상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글씨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글씨만 수정해 가지고 글씨 수정하실 때는 더블 클릭 하셔서 이렇게 가나 자, 요거
글씨 색깔을 또 바꾸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글씨를 자, 요 초콜릿 부분만 드래그해서 이 색상만 내가 흰색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맛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씨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한 칸 더 띄우시면 돼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도 뭐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다시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색상을 넣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수정하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디자인 종류들이 다양하고 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글꼴, 글씨에 편집된 글씨체들을 활용을 한다면 아주 수월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타입 타이틀 내에 이런 다양한 글씨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방법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창을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김나옹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분이 베가스 강의에 대해서 아주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요. 플러그인이라든지 템플릿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베가스 강의 중에서는 가장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혹시나 제 기초적인 제 강의가 너무 기초적이라서 좀 다양한 스킬들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 김나옹 이분의 강의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김나옹님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동영상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보시면 여러 이제 강의들이 있는데 무료로 자막 템플릿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백종원 골목식당 자막 템플릿 하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스타일 예능 자막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받기에 앞서서 김나옹님의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사이트를 가더라도 내가 비용 지불을 하고 이런 템플릿이나 자막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료로 제공하시니까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자, 우선 베가스 자막 템플릿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 눌러 보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주소라는 거 있죠. 요걸 순서대로 쭉 다운을 다 받아 주셔야 되세요. 자, 우선 요거는 템플릿을 다운받는 건데요. 요거는 뭐 먼저 받아도 되지만 저는 맨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글씨체들로 지금 했거든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건 또 글씨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체들을 먼저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글씨체부터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는 김나옹님이 직접 템플릿을 만든 거군요. 자, 요런 창이 나오는 경우는 우측 위에 요거 있죠.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지금 다운이 받아지죠. 여기 열기에 보시면 자, 요런 게 열릴 거예요. 요거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 된 거고요. 뭐가 하나 생겼다 없어지죠. 그게 없어지면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씨체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블로그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첨부 파일 들어가셔서 내 PC 저장해서 저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열리면 자, 여러분들 지금 크롬을 좀 사용을 해서 다운받아 주십시오. 저랑 같이 해보시게요. 크롬이 아닌 분들은 저장 위치를 저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크롬은 요 아래 바로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 누르시게 되면 설치 중이라고 뜰 거예요. 저는 듀얼이라서 안 나오는데 그게 창이 없어지면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하나 더 있었죠. 요거까지 설치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특정 사이트죠. TTF라고 되어 있는 거 윈도우용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다운이 받아지죠. 자, 크롬으로 실행을 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창이 아래쪽에 열릴 겁니다. 자, 여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나오죠. 설치 누르시면 되고 설치 중이라고 뜰 거예요. 자, 다 되고 나면
없애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운을 좀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스웨거체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스웨거체는 사이트가 이렇게 열릴 건데요. 다운받는 창을 쭉 내려보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중간 밑에 쯤에 여기 보이죠? 스웨거 폰트 윈도우용 TTF 다운로드, TTF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다운이 받아집니다. 열기 누르시면 자, 이런 창이 열릴 거고 설치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빙그레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빙그레체. 자, 요거는 뭐 메로나체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일일이 TTF 다운로드 해가지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체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 쭉 있죠. 자, 압축 파일이나 전체 실행 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눔 손글씨체 요거 요렇게 글꼴 설치하기 윈도우용 요렇게 해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요런 거는 요런 창이 열릴 거예요. 요런 거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설치, 자, 확인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해 주셔도 되고 요런 식으로 다운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압축 파일이 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석보상절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보상절 클릭해 보시면 이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또 글씨체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나눠져 있어요. 석보, 상절, 월인, 석보, 모구사, 수신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셔서 자, 이거는 압축 파일로 되어 있죠. 압축 파일. 여기서 TTF 이렇게 들어가셔서 일일이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글씨체의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좀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다 다운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템플릿, 자막 템플릿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버전들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다운이 받아지더라고요. 자,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압축 파일로 다운이 받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15버전은 15버전을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되고 16은 16버전, 17은 뭐 16버전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17버전이니까 16버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베가스가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자막 템플릿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하게 되면 좀 확대가 됩니다. 자, 편집바를 중심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일이 자막 바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것을 내 PC에 내 베가스 버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위치에서 자, 요거 네모나게 생긴 거 있죠. 네모나게 생긴 거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요런 창이 열려요. 그래서 사전 설정해 보시면 여기 저장하는 거 있죠. 요거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명칭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명칭 없이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됐으면 종료해 주시고요. 딱 두 번째 것도 요걸 열어 주시고요. 저장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저장 여기 끝까지 모든 글씨체들을 다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미디어 생성기에 저처럼 여러가지 글씨체가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내 컴퓨터에 자막 템플릿을 저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은 백종원 골목식당을 해봤는데요. 자, 다시 자, 나온다 산다의 자막 템플릿.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자, 더보기 들어가시면 마찬가지 템플릿 다운받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자막을 다운받는 게 있죠.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일이 사이트나 블로그의 첨부 파일이나 그렇게 일일이 찾아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도 다운받으셔서 동일하게 각 글씨체별로 일일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자, 이런 자막 템플릿이 다양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내리게 되면 자, 제가 이 월인 속보는 다운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자, 다운이 글씨체가 안 받아진 거는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는데, 참고로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자, 월인 속보를 자,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TTF 거 다운받아 볼게요. 내 컴퓨터 저장. 자, 설치. 자, 다시 베가스를 종료를 해보도록 하고, 다시 베가스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타입 타이틀에 들어가면, 자, 여기 자막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는 글씨를 다운받지 않아서 글씨체가 이상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글씨가 잘 잡힙니다. 이렇게 글씨와 템플릿, 자막 템플릿을 다 다운받아 주시면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딱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면 요거를 클릭을 해서 편집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컨셉 이상하게는 진하게 나왔는데 잡고 있는 애는 연하게 나왔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글씨가 2개 이상 들어갔을 때는 각각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얘를 편집을 해주고 나면 이게 연하게 잡혀요. 이게 클릭도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ESC를 한번 눌러주시거나 상단에 요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글씨가 진하게 잡힙니다. 자, 잡고 있네. 요거는 또 글씨가 다른 지금 묶음이거든요. 요거를 또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컨셉 이상하게 요거는 어둡게 잡히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만약에 해줬다 치면, 자, 요렇게 해주게 되면 바로 종료를 해버리면 앞에 컨셉 이상하게는 연하게 잡힙니다. 요런 경우 한번 요거를 더블 클릭, 잡고 간에 요거를 더블 클릭 해주시고, 여기 상단에 요렇게 ESC 창이 나오면 ESC를 눌러 주시거나 여기 상단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시고 나면 여기 ESC로 클릭을 하셔서 또 다른 묶음의 글씨가 진해지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글씨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2개 다 이렇게 진하게 밝게 잡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막 편집, 프로타입 타이틀러 편집 방법, 그리고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 넣는 거 하고요. 그 외 편집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